진이는 회의실 문을 나선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중빈이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남았다. 회사 안에서 더는 개인적인 문제를 키울 수 없다는 말. 외부에서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 연장은 어렵다는 말. 태우는 곧바로 뒤따라 나왔다. 진희 씨. 진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괜찮다고 해야죠. 진희는 억지로 웃으며 가방 안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동안 자신이 작업한 시안들, 새 콘텐츠에 적용한 그림, 수정 요청에 맞춰 밤새 다시 그린 작업물까지 전부 정리돼 있었다. 태우가 물었다. 그거 가지고 어디 가려고요? 대표님한테요. 아버지가 지금 말 들을 상태 아닙니다. 진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뭘요? 진희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증거물도 확인했으니까. 태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증거물이요? 제가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요. 진희는 태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대표님한테 증명하려고요. 태우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같이 들어갈게요. 싫어요. 왜? 태우 씨랑 같이 들어가면 또 그러잖아요. 뭐가요? 대표님 아들 등에 업고 버틴다고. 태우의 입술이 굳었다. 진희는 작게 웃었다.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요. 혼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희가 잠시 멈췄다. 제 몫은 제가 하려는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진희는 다시 회의실 쪽으로 걸었다. 태우는 따라가지 않았다. 다만 진희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회의실에 들어선 진희를 본 중빈은 표정부터 굳혔다. 무슨 일입니까? 진희는 가져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미 할 말 다 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남았습니다. 중빈의 눈썹이 올라갔다. 진희는 작업 결과와 외부 민원 관련 확인서를 차례로 꺼냈다. 제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셨죠? 나진희 씨. 근데 제가 만든 문제는 없어요. 중빈은 서류를 보지 않았다. 진희가 계속 말했다. 도희 씨 쪽에서 제 이름으로 퍼뜨린 얘기. 그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빈이 차갑게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아닙니다. 진희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끝나요? 중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진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는 제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때문에 여기서 쫓겨나야 하고. 한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저한테 거짓말하고 괴롭히고 손까지 대도 집안이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중빈의 얼굴이 굳었다. 회사에서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진희는 웃었다. 감정적이지 않기가 어렵네요. 나진희 씨. 제가 일을 못했으면 나가겠습니다. 진희는 자신의 작업물을 중빈 앞으로 밀었다. 근데 제 엄마 때문에. 눈빛이 단단해졌다. 제가 태어난 방식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한 박자 쉬었다. 저 못 받아들입니다. 중빈은 처음으로 진희가 가져온 자료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결론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진희의 얼굴이 굳었다. 대표님.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검토하는 거 맞으세요? 중빈은 눈을 들었다. 여기까지 하죠. 진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서류를 그대로 두고 회의실을 나왔다. 태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희는 태우를 보자마자 웃어 보였다. 망했어요. 태우가 아무 말 없이 다가왔다.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진희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되게 억울하네요. 태우가 낮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태우 씨가 왜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진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과하지 마요. 그래도 저 그런 거 싫어요. 진희는 눈물을 닦았다. 부모가 한 일을 자식이 대신 사과하는 거. 태우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다. 진희는 애써 웃었다. 제가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태우도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내일까지 기다려봐요. 뭐가 달라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볼게요. 진이가 그를 바라봤다. 그게 더 겁나요. 왜? 괜히 태호 씨까지 아버지랑 틀어질까봐.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 웃었다. 원래 잘 맞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진이도 결국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서촌에서는 뜻밖의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영주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진이는 식탁에 앉아 오름에게 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오름의 상태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지만 당장 큰 위험은 넘긴 상태였다. 진이가 그림을 들었다. 이거 어때요? 영주가 가까이 와서 봤다. 뭐야? 오름이가 퇴원하면 주려고요. 이게 오름이야? 네. 영주가 웃었다. 얼굴을 너무 잘생기게 그렸는데. 진이가 웃었다. 애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죠. 영주가 진이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너도 참.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때 세리가 거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장을 보고 온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세리는 웃고 있는 진이와 영주를 바라보다 걸음을 멈췄다. 영주가 말했다. 왔어?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응. 뭐 샀어요? 그냥. 세리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영주가 웃으며 말했다. 진이가 오름이 그림 그렸어. 세리는 그림을 한번 봤다. 잘 그렸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진이가 물었다. 엄마 왜 그래요? 뭐가? 기분 안 좋아 보여. 아니야. 세리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영주가 불렀다. 나 세리. 세리가 돌아봤다. 왜? 너 뭐 삐졌어? 내가 왜? 얼굴이 그런데. 세리는 억지로 웃었다. 됐어. 방으로 들어간 세리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조금 전 진이와 영주가 함께 웃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처럼 싸우던 두 사람. 이제는 자신보다 영주와 진이가 더 편해 보였다. 세리는 스스로도 그 마음이 우습다는 걸 알았다. 진이가 영주를 미워하지 않는 건 좋은 일이었다. 영주도 진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러웠다. 세리는 혼잣말했다. 너도 나 부끄럽지? 눈물이 올라왔다. 내가 엄마라서 싫지?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문 밖에 있던 진이가 그 말을 들었다. 잠시 망설이던 진이가 문을 열었다. 엄마. 세리가 놀라 얼굴을 돌렸다. 왜 들어와? 진이는 세리 앞에 앉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들었어요. 세리는 괜히 옷자락만 정리했다. 진이가 물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세리가 고개를 숙였다. 요즘 보면. 뭐요? 너 영주 언니하고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진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엄마 지금 질투해요? 누가 질투해? 맞네. 세리가 진이를 노려봤다. 웃겨? 진이는 웃음을 멈췄다. 세리의 눈물이 보였다. 너도 나 부끄럽지? 진이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내가 엄마라서 싫지? 진이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망설임에 세리의 눈물이 떨어졌다. 봐. 엄마. 그러니까. 세리가 고개를 돌렸다. 진이가 손을 잡았다. 싫었던 적 있어요. 세리의 손이 굳었다. 진이는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눈가가 붉어졌다. 왜 하필 우리 엄마가 일어나 생각한 적도 있고. 세리는 눈을 감았다. 근데 진이가 엄마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엄마가 아닌 사람이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세리가 천천히 진이를 바라봤다. 엄마가 한 일이 부끄러운 거랑. 진이가 말했다. 엄마 자체가 부끄러운 건 달라요. 세리의 입술이 떨렸다. 진이는 웃었다. 그리고 영주 아주머니랑 저 좀 친해졌다고 질투 좀 하지 마요. 세리가 눈물을 닦았다. 누가 질투해? 지금 하잖아요. 아니라고. 진이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세리는 한동안 딸을 바라보다 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진짜 나 안 버리지. 진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저를 버리지만 마요.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진이는 그 반응을 보지 못했다. 세리는 딸의 머리를 안으며 오래된 비밀을 다시 떠올렸다. 자신이 아직 말하지 못한 것. 진이에게 언젠가 반드시 알려야 할 진실.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한편 사비는 작은 보석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다. 직원이 문을 열고 나와 물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사비는 조금 민망한 표정으로 들어갔다. 반지를 좀. 직원이 웃었다. 선물용이세요? 네. 어떤 분께 드리실 건데요? 사비는 대답하려다가 웃었다. 좋아하는 사람. 직원이 진열장을 보여줬다. 사비는 너무 화려한 것보다 단정한 디자인에 시선이 갔다. 그날 저녁, 사비는 영주를 만나 식사를 했다. 영주가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요? 좋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 아직 비밀입니다. 영주가 눈을 흘겼다. 비밀 많은 사람 싫어하는데. 사빈이 웃었다. 곧 말씀드릴 겁니다.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사비는 몇 번이나 주머니 속 작은 상자를 만졌다. 하지만 꺼내지 못했다. 영주가 눈치챘다. 왜 자꾸 주머니 만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숨겼죠? 아니요. 영주가 웃었다. 사빈 씨 거짓말 못하네. 사빈도 웃었다. 조금 더 걷다가 사빈이 결국 말했다. 영주 씨. 네. 프로포즈 해야죠. 영주가 멈췄다. 뭐라고요? 사빈은 자신이 너무 빨리 말했다는 걸 깨달았다. 영주가 눈을 크게 떴다. 프로포즈? 사빈은 웃었다. 원래 조금 더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영주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우리 연애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빈은 진지했다. 우리 너무 늦게 만났잖아요. 영주의 웃음이 조금 사라졌다. 사빈이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영주가 피식 웃었다. 사람 놀래키고 하루라도 아깝습니다. 사빈은 영주의 손을 잡았다. 좋아하는데 왜 오래 기다려요? 영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빈이 작은 상자를 꺼내려는 순간 영주가 손을 막았다. 잠깐. 사빈의 얼굴이 굳었다. 영주는 난처하게 웃었다. 아직 싫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영주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사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영주가 사빈 손을 잡았다. 거절한 거 아니에요. 압니다. 정말?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사빈은 다시 상자를 주머니에 넣었다. 영주는 그런 사빈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세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세리는 진이와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풀려 영주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러 나온 참이었다. 그러나 사빈이 영주에게 반지를 건네려 했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세리의 표정은 복잡했다. 사빈이 자신의 오랜 친구였다는 사실, 영주가 평생 싸워온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둘이 자신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세리는 결국 다가가지 못했다. 그 시각 도희는 지우를 만나고 있었다. 지우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도희가 먼저 말했다. 오늘은 또 무슨 잔소리 하려고. 지우는 한참 도희를 바라봤다. 나 생각 많이 했어.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뭘? 우리. 도희가 웃었다. 갑자기 왜? 지우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도희가 먼저 물었다. 진이 때문이야? 또 그 얘기 하지 마. 맞잖아. 아니야. 그럼 왜?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도희야. 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랑 있으면. 말을 멈췄다. 내가 계속 내 잘못을 대신 책임져야 할 것 같아. 도희가 얼굴을 굳혔다. 그게 싫어? 그게 사랑인지 모르겠어. 도희가 헛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그래.
내가 몇 년을 오빠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미안해. 미안? 도희는 울음을 참았다.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해. 도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돈이 없어? 그런 얘기 아니야. 집안이 모자라? 도희야. 내가 못생겼어? 그만해. 도희의 눈물이 흘렀다. 그럼 왜 나야? 지후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때문만은 아니야. 그럼 누구 때문인데? 나 때문이야. 도희는 고개를 저었다. 웃기지 마. 지우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 결심했어.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 헤어지자. 도희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나 진이 때문이네. 아니라고 했잖아. 맞아. 도희는 지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오빠도 결국 걔한테 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왜? 도희의 눈빛이 변했다. 찔려? 지우가 한숨을 쉬었다. 도희는 가방을 들었다. 좋아. 지우가 바라봤다. 헤어져. 너무 쉽게 나온 말에 지우의 표정도 굳었다. 도희는 눈물을 닦았다. 근데 한 걸음 다가왔다. 오빠가 걔랑 잘 되는 꼴은 못 봐. 도희야. 그것만 알아. 도희는 그대로 돌아섰다. 한편 진이는 회사에서 혼자 남아 수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태우는 중빈과 다시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진이가 바로 알아차렸다. 안 됐죠. 태우는 의자에 앉았다. 조금 더 기다려봐요. 진이는 웃었다.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진이 씨, 잘릴 수도 있죠?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는 다시 그림을 바라봤다. 그래도 마무리는 할래요. 왜? 제가 맡은 일이니까. 태우는 진이 옆에 앉았다. 둘은 한동안 같은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때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다. 대표님. 태우가 돌아봤다. 왜요? 직원이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인터넷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다. 진이의 가족사, 세리와 차민기의 과거, 그리고 태우 회사가 진이를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까지 섞여 있었다.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태우가 말했다. 누가 올렸는지 확인해.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이가 화면을 자세히 봤다. 익숙한 문장들이 있었다. 과거 도희가 사용했던 표현과 비슷했다. 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런 순간마다 태우가 바라봤다. 진이는 차갑게 말했다. 자꾸 그쪽이랑 엮이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요? 진이가 화면을 가리켰다. 도도희랑. 그리고 태우를 바라봤다. 대표님. 조금 멈췄다. 그쪽. 태우의 얼굴이 굳었다. 진이의 눈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다. 저한테는 다 똑같아요. 태우가 놀랐다. 나까지요? 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편 지키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해도. 진이가 눈물을 참았다. 결국 대표님 아들이잖아요. 태우의 얼굴이 상처받은 듯 굳었다. 진이도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사과하지 못했다. 그때 중빈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우는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였다. 전화를 끄는 태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진이가 물었다. 왜요? 태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무슨 일인데요? 태우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결정했어요. 진이의 손이 멈췄다. 뭘요? 태우는 진이를 바라봤다. 내일부터.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진이가 먼저 웃었다. 출근하지 말래요?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이는 모니터를 껐다. 가방을 챙겼다. 알겠어요. 진이 씨. 괜찮아요. 내가 다시 말해볼게요. 하지 마요. 진이가 돌아봤다. 이번에는 눈물이 없었다. 이제 저도 제 갈 길 찾을게요. 진이는 작업실을 나갔다. 태우는 붙잡지 못했다. 같은 시간. 병원.
마이는 오름의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승연이 잠시 집에 다녀오는 동안 혼자 아이 곁을 지켰다. 간호사가 들어와 오름의 상태를 확인했다. 마이가 눈을 떴다. 왜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뒤 의료진이 들어왔다. 마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마이가 오름에게 다가가려 했다. 의사가 막았다. 보호자분. 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요? 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죠.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이가 다시 물었다. 우리 오름이 괜찮죠? 그 순간 승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이는 남편을 바라봤다. 입술이 떨렸다. 승연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사라졌다. 마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여보.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름이가 이상해.